이번 시간은 건축법입니다. 428페이지. 자, 총 몇 문제요? 6문제. 누가 그래요? 몇 문제? 7문제.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4문제 이상 맞추면 돼요. 4문제 정도. 5문제 맞추면은 100점이고요. 6문제는 도저히 안 나와요. 자, 책 보겠습니다. 총칙. 목적은 됐고요. 용어 정의. 자, 대지. 건축법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대지고. 그죠? 얘는 뭐죠? 건축물이고. 이건 도로죠.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먼저 대지가 뭐냐? 대지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 예외, 다음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합필, 즉 합병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일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일부니까 나눈다고 말이죠.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분필. 쌍가로 1번이 합필 또는 합병, 쌍가로 2번이 분필. 분필은요, 일부자가 들어가요. 일부자가. 쌍가로 2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에 뭡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단 먼저 일부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1번도 일부, 동그라미 2번도 일부, 3번도 일부, 4번도 일부 다 들어가요. 그렇죠? 자, 5번에 보시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줄고 나눌 것, 말 자체가 나눌 것, 그 자체가 분필이야. 그렇죠? 말장난이죠. 그죠? 분필. 그건데, 자, 그러면 합필에서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은, 이제,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자, 이래 있는데, 자, 여기에 토지가 2개 있어, 2개. 그래서 2개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두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병해야 되겠죠? 그것이 쌍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 1번. 그렇죠? 1번. 자, 이럴 때, 잘 봐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즉 뭐죠? 도로.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끊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분필 당연히. 요거는 남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분필. 하나의 일부. 분필이죠. 이것이 쌍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자, 하나 더 해봐요. 예를 들어 도로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간다 가정합시다. 가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뭐가 돼요? 합필. 그죠? 얘는 뭐예요? 분필. 얘는 분필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분필도 나오고 또 뭐 나와 이렇게? 합필. 합필 또는 합병 같은 말이에요. 합필도 나오고 다 나오죠. 하필 어디 있느냐? 하필이면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3번. 그렇죠? 예, 3번. 그러니까 얘는 합필도 나오고 분필도 나오고 다 나온다. 안쪽은 합필, 바깥쪽은 분필. 그렇죠? 이렇게.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하세요. 일단은 별표. 별표해 주시고 일단 좀 마지막에 볼게요. 자, 1번 했고 3번 했고요. 4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자, 여기다가 이만큼을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땅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하필. 그죠? 이것이 바로 4번 얘기, 4번. 5번은 뭐냐? 저를 봐요. 도로의 지표 아래. 필지는요, 지표 면일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하 상가는 그냥 땅을 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전체 전부 다를 그냥 하나로 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그게 바로 5번이에요, 5번. 도로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상고 배우잖아요. 그죠? 전부 그냥 하나로 본다. 하필의 개념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6번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걸 조건. 그러니까 말이 합친다. 그러니까 합필이지. 그죠? 예, 말 표현이. 단, 마지막 줄에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A도 내 땅, B도 내 땅일 때 합필이지. A는 내 건데 B는 딴 사람 거야. 합필도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그죠? 같을 때. 그리고 아까 별표한 거 2번. 공시법에서 배웠던 공간정보구축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해요. 합병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 불가능하냐? 보세요. 기억. 두 필지가 있는데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요. 공시법에서 배우듯이 합병이 안 됩니다. 니은 도면 축척이 달라요. 합병이 안 됩니다. 디귿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면 합병이 안 됩니다. 문헌법에서는 공시법은 공법은 돼요. 공법은 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박스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단서 조항 줄 보세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반대로 두 필지의 소유자가 같다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도면 축척이 달라도 연속되지 않아도 지번이 달라도 두 필지가 내 거야.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예.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옆에 적어봐요. 지목은 X다. A도 내 땅이고 B도 내 땅인데 A는 전이고 B는 답이야. 합병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이 안 돼요. 지목 X. 방금 전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관 2번 일부 분필이죠. 1번 했고요. 5번 했고요. 그죠? 2번 뭡니까? 2번은 농지전용 허가 줄 거 봐요. 산지전용 허가. 4번은 개발행위 허가. 요 싹 세 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까지. 무슨 말이냐? 농지 전용이 뭐냐? 앞으로 배울 거지만 저를 봅니다.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 쓰는 것이 농지 전용입니다. 그때 허가 받고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얘는 농지예요. 얘는 뭐요? 농지를 전용한다. 농지를 안 쓰고 전용한다. 이 말은 뭐요? 개발한다. 그죠? 개발한다. 분필. 이게 산지예요. 산지야. 산지를 안 쓰고
전용한다.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분필. 4번은 그냥 개발이니까 분필. 아시겠죠? 개발행위. 필지 일부를 개발한답니다. 그 나머지는 안 한다 말하지 안 한다. 그죠? 왼쪽은 안 하고 나누어서 일부를 한다.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는 쪽과 하는 쪽의 분필. 그렇게 해주세요.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시험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알면 쉬우니까. 그죠? 요거는 가끔 나오는데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나오긴 나와요. 2번 건축물. 건축물. 자, 뭐 그림이 뭐 어차피 있는데 뭐 그림은 내 걸로 보면 나요. 자, 봐요. 자,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이 뭐냐? 우리가 여기 요거. 뭐죠? 자, 요 대지. 요거는 했고, 요거. 그죠? 여기에서 했고, 여기서. 했고, 이제 건축물 위에 가는 겁니다. 건축물은 첫 번째,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러니까 공작물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공작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자연적인 거 말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다 공작물입니다. 따라해요. 공작물. 공작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책걸상도 다 공작물입니다. 근데 건축물 아니잖아요. 공작물 중에서 일부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대부분의 모든 건물은 토지 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럼 여기는 건축법상은 대지인데 왜 대지가 아니고 토지입니까? 대지 위에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위에도 있어요. 다 위에도 있습니까? 그게 뭐죠? 하우스와 건축물 그게 괜히겠네, 그죠? 괜찮아, 이래 안 까먹어. 예?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건축물 대지가 아니면 못 짓잖아요. 근데 있다니까, 전다 위에. 이게 뭐냐고. 글쎄, 농막.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예, 잘했어요. 배울 거예요. 농막. 근데 배울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역시 시골스럽지 않구나. 시골스러워야 알아, 그거. 농막은 여러분 이제 시골 가게 되면은 저기 무슨 뭐 아직 밭인데 밭 위에 집이 있는 거야. 지목이 답이거든. 또 전이거든요. 대주가 아니야. 농막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집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밭이 막 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보관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쉴 수도 있고, 왜? 갑자기 비 온다? 쉴 수 있고.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뭐, 농막 크기가요, 법정 규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원룸 건물 있죠? 원룸 한 10여 평인 거,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전부 다 화장실, 욕실 다 있고, 그 싱크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다가 뭐 냉장고 갖다 놓고 하잖아요? 한 2명, 3명 누우면은 뭐 더 이상 못 넣어요.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실패한 인생들의 집합체.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목이 대지가 아닐지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예요, 토지. 대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어떤 게 있었죠?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렇죠. 지붕 입구가 아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죠. 자, 잘 봐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이 있든지 이렇게 첫 번째, 또는 뭐요? 지붕하고 뭐 있어요? 벽이 있든지 두 번째. 자, 뭐가 필수죠? 지붕이 필수요.
아시겠죠?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물론 세 개 다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맞죠? 근데 세 개 전부 다 있어야지만 하면 틀리죠. 두 개씩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뭐 대문, 그렇죠. 담장 등도 있습니다. 대문, 담장은 그 자체로서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을 때 담장과 싸잡아서 대문과 싸잡아서 전부 다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건축물로 본다. 안에 여기 없으면은 대문만 있어요. 담장만 있어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침입이 반드시 대문 이런 거 들어가서 현관문 이런 거 들어가야지만 침입이 아니고 대문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입니다. 왜? 대문까지 다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문 열고 넣었다가 나와줘야 돼. 주거 침입할 때까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돼. 난 안 쪽팔려요. 자,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짓거리인데, 뭐. 그리고 아까 시험 우리 저 공부할 때, 지체 없이란 말이 즉시보다도 빠르다니까요? 내가 보여줄게요. 즉시! 이게 즉시예요. 지체 없이! 아, 괜히 했다, 진짜. 쪽팔려. 보니까 똑같네, 이씨. 딴 데 가니까 똑같네. 돌려봐, 동영상으로. 더 빠를 거예요. 자, 근데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도, 어디에도? 지하. 또는, 아이, 참, 고가.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뭐야? 이게 물건. 부동산은 물건. 자, 지하 또는 고가에 고가에 있더라. 지하 상가 있잖아. 지하 상가. 전철역 밑에 옷가게도 있지, 점포도 있지, 창고도 많잖아요. 고가에 특히 뭐 있습니까? 공연장 만들려면은 뭐 기둥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따라합시다. 사무소, 그 다음에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어디에? 지하 또는 고가에 있어도 건축물로 본다. 그 내용이 바로 건축물 속에 동그라미 그 내용하고 넘겨보니까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죠. 그죠? 예,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얘는요, 건축물이다. 얘가 바로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받아요? 건축법을 적용받겠죠. 그죠? 이런 말 없어도 건축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 뒤에 나오구나. 자, 4번. 그러면 공작물 중에서, 저를 볼까요? 이렇게 공작물 중에서 일부가 건축물이라면 또 이 중에 일부는 신고하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걸상 만들 때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연제구청장 바꿔봐. 나 아들을 위해서 책상 만들었는데 해도 돼야? 물어보면은 뭘 하겠습니까? 네 만들어 하서 그럴 거 아니야. 신고 안 해요. 일정한 규모가 넘어갈 때만 하는데 그게 뭐냐? 요 박스 요거요. 요거 4번에. 박스지, 그죠? 예. 자, 요건 책보각기에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2m를 넘는 옹벽 담장.
그러니까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넘을 때. 그러니까 시골 가서 담장이 다 2m 고만고만 하잖아요. 폴짝 뛰 보이잖아요. 물론 누구는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자, 이번에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요거는요, 탑하고 판 길지 말고 그냥 광고. 뭐라고요? 광고라는 글자죠, 광고. 광고라는 글자가 나오면 몇 미터요? 4m를 넘을 때. 그러니까 항상 넘는다는 건 초과예요, 초과. 4m까지 여러분들 왜 건물 옥상에 있는 광고 탑, 땡땡땡 화장품, 땡땡땡 통신, 그리고 길가에 갈 때 특히 고속도로 뭐 땡땡땡 대학교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게 4m 넘을 땐 다 신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4m까지만 신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광고판이 광고탑, 광고가 일반적으로 원으로 해요, 사각형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4m요. 사각형. 아시겠죠? 사각형이니까 4m 넘을 때. 그 다음에 5m 넘을 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줄거세요.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따라요. 태양에너지. 몇 글자요? 그래서 5m 넘을 때. 넘을 때. 태양 하면 누가 떠올라요? 태양이 싫어. 누구죠? 그러니까 비만 좋아하니까 태양 싫지.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묶으세요. 요거 6m를 넘는 거잖아요. 넘는 거건데 얘는요,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뾰족. 따라해. 뾰족. 그죠? 뾰족. 딱 보세요. 굴뚝, 뾰족. 5번대 장식탑, 기념탑, 뾰족. 6번에 철탑, 뾰족. 뾰족하잖아. 가령 봐보세요. 여기 만약 굴뚝이 있다, 굴뚝이 이래 있다. 있고 여기 있잖아요. 목상 가면은 굴뚝 여기 있잖아요. 봐봐요. 6m. 뾰족하잖아. 근데 연기도 6m. 연기 6m. 아시겠죠? 한 번 더 그려줘요? 6m. 까먹긴 해봐라. 그 다음에 7번 8m 넘는 고가수죠. 옥상 물탱크입니다. 옥상 물탱크 8m 넘는 고가수죠. 8번은 면적이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요. 9번만 유일하게 8m 이하입니다. 얘만. 다 8m 넘는 거죠. 그죠? 2, 4, 5, 6, 8, 30 넘는 것. 얘는 8m 이하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8m 이하까지는 신고하라. 그러면 반대로 8m 넘을 때는 허가야, 허가. 그러니까 9번만 이하다. 끝. 여기까지. 다음 3, 4 됐고 5번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습니다. 절로 보실래요? 자, 건물이 만약에 이래 있다. 자, 이래 있다. 이래 있는데, 자, 똑같이, 자, 4층 건물이다 가정합시다. 우리 모양이 이렇게 정중앙. 이게 지표면이에요. 우리가요, 여기 위층 여기 방바닥이지, 방바닥부터 위층 방바닥까지. 그죠?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가 따라합니다. 층고. 그 층고가 한 개층이에요. 한 개층. 뭐라고요? 한 개층.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층이 보통 4m로 봐, 4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m로 봅니다. 바닥 중심부터 윗바닥 중심까지니까 4m예요.
물론 약간 크고 작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m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봐요. 안 돼. 뛰어볼래요? 근데 주택은 안 그래. 아파트 주택은 3m로 봅니다. 뭘로 봐요? 3m. 그러니까 집에 가서 거실서 폴짝 띄우면 다 되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일반 건축물 증거하는 건축법은 몇 미터로 본다고요? 4m. 주택은, 아파트는 3m. 주택은 3m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축법은 4m로. 주택법 가서는 3m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런데 층고가 4m예요. 4m. 얘가 2m. 얘가 2m입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얘는 지하층이 지하층. 2m 들어갔잖아요. 2분의 1이. 그죠? 그러니까 4m에 2분의 1은 2m잖아요. 2m. 그러니까 딱 2m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배웠잖아. 실무 가면 어떻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반지하. 그 반이 2분의 1이잖아. 반지하. 2분의 1 지하. 반 이상 들어간 집. 2분의 1 이상 들어간 집. 그 얘기예요. 자, 하나 더. 진도야 뭐 또 나가면 되니까. 똑같이 층고가 4m 할 때에 3, 1. 몇 층 건물입니까? 4층이죠. 그죠? 아시겠죠? 이거. 넘깁니다. 7번 주요 구조부. 진짜 건축물의 용어는 많습니다만은 주요 구조부가 뭐냐? 요게 잘못되면 건축물 무너져요. 그 뜻입니다. 건축물 무너지면은 안에 있는 사람 다치거나 죽어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내력벽. 따라요. 내력벽. 내력벽은요,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입니다. 저기 있는 벽은 한번 딱 쳐보세요. 한번 옆에서 한번 쳐봐요. 한번 괜찮아요. 딱 쳐봐요. 네, 저거는 내력벽이 아니에요. 그냥 칸막이. 그러니까 저거를 뜯어내도 그렇죠. 돼요. 왜? 하중과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계도면 보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중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만약에 하중을 견디게끔 한 내력벽은요, 뜯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 기둥은 뭐 볼 거 없네. 기둥은 무조건 하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어떤 경우에도 철거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방, 뭐 거실, 큰 방, 작은 방 구분할 때 기둥을 세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력벽으로 하중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내력벽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확정 공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아파트도요, 모든 벽이 다 내력벽은 아니에요. 안방이나 조금 중간방의 작은 방 같은 경우는 거실에 확장이 큰 건데 하나 만든 거 있거든요. 도면 봐야 돼요. 그걸 봐가지고 내력벽이 아니면 그런 철거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방에 식구가 2명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또 그 철거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작은 방을 무슨 옷방으로 하자, 옷방으로. 난 거실 크게 쓸래. 그럼 그 철거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쓰면 되죠. 저는 반대하는 건 뭐냐? 거실 확장하는 건 반대합니다. 확장 절대 하지 마세요. 작은 방 확장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은 절대 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이익보다 나가는 불리하고 안 좋은 게 더 굉장히 많아요. 100가지 중에 딱 하나만 좋아요. 뭡니까? 넓게 쓴다. 왜 없어요? 나머지 9가지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그 중에는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설치비 들어가잖아요. 보통 3,000에서 5,000원 들어가요. 그게 갖고 하는데. 그리고 넓잖아요. 기존보다 여름에 에어컨비, 그죠? 난방비 겨울에 더 들어가요. 전기에서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화재시 금방 다 죽어요. 왜 그걸 해놨습니까? 유리. 그 방화유리. 불 들어 30분 끄는 것도 없어요.
그 이상 지나가면 깨지지만.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거실로, 즉, 발코니 쪽으로 불 들어오잖아요, 보통. 들어오고 천장 되는 순간 저까지 가는 건요, 3초 안 걸려요. 슉 가버려.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그게. 발코니가 화재시 다 죽어요. 취약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좋은 게 또 이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팔 때 안 팔려 또. 자, 그죠, 안 팔려. 예. 공사비용 다 받고 싶거든. 나는 오히려 옛날에 할 때 그랬어요. 그래, 너무 좋네요. 그랬어요. 나보고 사래. 지금 좋았어. 다음 반드리겠습니다. 요거 원상복귀 하면서 할게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험 왜 들어요? 아, 들었으니까 일부 사고 한번 내볼까? 내보다 죽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아래층에서 불 나는 건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발코니가 다 막아주고 하는 것들인데 넓게 쓰는 이유 딱 하나만 가지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사냐 그 얘기지. 화재 한번 당해봐야 정찰입니다. 진짜야. 그런 사람 많아요. 절대 확장하지도 말고 확장된 집 사주도 마세요. 화재시 전부 다 죽어. 못 나가요. 불 들어온 순간 거실 쪽에 반대쪽에 현관문인데 어떻게 나가? 그죠? 물론 발코니 쪽에 상대방 한쪽으로 이거 발로 뻥 차면 열려요. 알죠? 그죠? 근데 뭐 요즘은요 그 지역을 전부 다 뭐 세탁기니 뭐 책장 다 갖다 놔가지고도 안 열려도 안 열려. 상대방이 거기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그렇죠? 그래도 두드려도 거의 안 열립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바닥. 그러니까 내력벽 바닥, 기둥 바닥. 이 바닥도 잘못되면 무너지죠. 그죠? 그거 주의해. 보가 뭐냐? 기둥. 저를 봐요.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죠? 박아놔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는 방정에서 위에 얹는 게 보여. 얹는 게 바닥입니다. 근데 보가 뒤틀리면 바닥이든 기둥이든 다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붕틀. 그렇죠. 지붕이 아니에요. 지붕틀이 잘 짜여져야 어떠한 지붕 올려놔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지붕틀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지붕 올려놔도 무너지겠죠. 주계단. 화재시에 주계단. 내려가는 계단인데 막상에 불이야 했는데 승강기 타면 안 되죠. 그죠? 사람 그걸 잘 몰라요. 불이야 여기 육신이죠. 승강기 탈 땐 잘 열려. 탄 다음에 사람들이 불났을 때 불에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연기로 질식해서 쓰러졌다가 나요 타는 겁니다. 그럼 타서 죽으면 탔는데 뜨거워라. 보면서 죽나 그러면 보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승강기 타면 안 돼요. 남들보다 빨리 내려가려다가 제일 빨리 올라가. 아시겠죠? 하지 말고 어디요? 계단. 근데 계단이 엉망이면 다 죽잖아요. 주계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 내력벽. 다 같이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마지막 시작. 내기, 바보, 지주. 내기에서 지면 바보지우. 근데 다만 사익기둥. 일단 저를 보세요. 어떠한 용어가 나와도 첫 글자가 내기, 바보, 지주로 시작이 안 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이기둥은 뭐냐? 건물이 큰 경우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넓어.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사이기둥, 일명 색기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죠.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은 1층 바닥은 무너져 내리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보도 작은 조그마한 보는 뭐 건축물의 붕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외에 차양 5개 계단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기, 바보, 지주로 시작되는 것만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이 뭐냐? 따라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그림 잘 나와 있지만 내가 봐도 헷갈려. 너무 어지러워. 그러니까 심화학습이 나와 있죠. 자, 그럼 그림을 내가 그립니다. 그릴 테니까 이걸로 이해하면 돼요. 책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책 읽어보시면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 다 이해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자, 건축이 뭐냐? 5가지 있죠.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래 있죠.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입니다. 볼 거 없어요. 대지 위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하기가 아까워. 필요한 것이고 새 건물이야. 옆에다가 주된 건축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요? 신축이다. 두 번째,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증가하든 옆으로 증가하는 순간 증축인데 그 증가란 말 속에 이런 말 들어있는 겁니다. 뭐 바닥 면적이 증가, 연면적이 증가, 높이가 증가, 층수가 증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투에.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부속 건축물 이렇게 축조한다. 이것도 증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축은 뭐냐?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는 전부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 3층인데 3층만 철거하고 서로 한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한다. 멸실은가 개축은 누가 한다? 건축주, 사람이 한다. 재축은 누가 한다? 얘는 신이 하는 거, 신이 하는 거, 신이.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멸실. 얘는 전부밖에 안 나와. 얘는 일부 없어요. 얘는 전부. 태풍 불어가지고 집 날아가면 다 날아가지. 야, 너는 내가 참 불에 착해 살아. 끄트머리 조금만 내가 날려줄게. 그런 거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지. 아시겠죠? 예, 요거.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요. 하여튼 철거를 하건 멸실했던 간에 종전 규모, 기존 규모죠. 기존 규모. 기존에 있는 종전 규모 같은 말입니다. 종전 규모, 기존 규모 이 네 가지만 하면은 개축 아니면 뭐요? 재축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가정합시다. 있어요. 이럴 때 자, 1층은 살려두고 2층하고 3층을 철거했다면 뭐죠? 전부 철거, 일부 철거. 일부 철거죠. 자, 멸실 안 나오니까 일부 철거입니다. 자, 얘를 뭐요? 종종 규모니까 현재 1층은 있죠, 그죠? 1층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있는 상태고요. 여기 종종 규모 요 이내까지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2층을 졌습니다. 그 돈이 없어. 관계없죠, 그죠? 이렇게 해도 종종 규모 이내니까. 자, 이때 얘는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개축. 3층까지 이렇게 해도 개축. 더 올렸어. 얘는 뭐야? 일단 최소한도로 개축은 아니야. 그죠? 아니니까 하면 신축하는 증축이겠지. 그죠? 약간 보류. 하나 더. 똑같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철거. 얘는 뭐요? 전부 철거죠. 자, 자연재해로 멸실했습니다. 뭐라 불러요? 전부 멸실이죠. 근데 전부자는요, 빼도 전부란 얘기예요. 일부는 들어가지만, 야, 앞집 철거한대. 전부 다 한다는 얘기야. 야, 뒷집 태풍 불하고 하고 멸실됐대. 그럼 다 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붙여도 되고 빼도 전부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얘도 종전 규모 이내죠. 이내. 요 폼이 이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1층까지만 이렇게 진다 그래도 안 지어도 어쨌든 종전 규모죠. 그죠?
얘는 뭐라 불러요? 얘는 개축 지금 뭐 개축 신축이 왜 나 신축이 뭐야 개축이에요? 얘는 뭐라 그래요? 재축이죠. 물론 2층까지 줘도 마찬가지죠. 3층까지도 마찬가지죠. 네. 올라가면 이건 뭐라 불러? 얘는 뭐라 불러? 왜? 아니 말고 왜 증축이야? 똑같잖아. 4층 4층 똑같잖아. 좀 안 해? 지금 아까 다 틀리고 한 번 맞은 거 지금? 증축이야. 얘는 뭐야? 신축이야. 얘는 헌 건물 위에 올라갔잖아. 얘는 전부 새 건물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속하는 증축과 신축이 있다는 것까지. 요건 지금 책이 없어요. 나중에 요약지 넣어놓겠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알고 있었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이걸 글로서 나올 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이전은 뭐냐?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같은 대지 안 다른 위치로 주요 구조부인 내기바보 지주를 해체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다른 대지로 간다 하면은 틀리겠죠.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9번에 대수선. 자, 대수선. 대수선이 뭐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줄구세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그러니까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도 아시겠죠? 증설하는 것도 전부 다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대수선의 법이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당연하지. 건축인가 얘는 그죠? 대수선이 뭐냐? 건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 그렇다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보기에는 무거워. 그러니까 건축과 수선 사이에 있는 대수선. 아시겠죠? 건축과 수선 사이. 일명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것들이죠. 별로 안 웃네. 자, 1번. 내력벽을 그냥 일반 벽이 아니에요. 내력벽을 증설했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증감은 면적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대수선입니다. 내력벽 증설, 내력벽 해체, 대수선. 그 벽면적 할 때 그가 뭐예요? 그 내력벽이에요. 내력 벽면적이지. 내력이 빼고 그냥 벽면적 하면 틀립니다. 내력 벽면적을. 수선 변경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30 이상 수선, 30 이상 변경할 때만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으세요. 2, 3, 4. 기둥, 보, 지붕틀 각각 무조건 똑같아요. 증감, 증설, 대수선, 해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수성, 3개 이상 변경이 대수선. 1번은 면적이니까 면적이고 얘는 기둥과 보, 지붕틀 개수니까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 시에만 대수선. 그 다음에 5번, 6번 묶으세요. 요거는 화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재.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당연한 것이고 수선 변경도 면적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그 자체로서가 대수선입니다. 왜? 화재하고 직결되거든요.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바닥도 방화바닥, 벽도 방화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개수,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잘못되면은 못 내려가고 못 올라가.
그러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수,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 그러면 어떨 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느냐. 건축물 크기에 따라 달라요. 달라요. 건축물이 좀 작은 것들은요. 가운데에 있다. 뭐가? 계단이. 문이 없는 게 문이 없잖아요. 문이 없이 쫙 내려가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계단이라고 불러요. 주계단. 그리고 철문된 방화문 있죠. 방화문이 한 개 있는 거. 우리는 몇 개 있죠? 아니. 한 개만 열고 나가면 뭐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그렇지. 방화문이 한 개 있는 것은 피난계단이에요, 계단이. 근데 두 개 있죠. 한 개 열고 나가면 1m 또 있어. 두 개 열고 나가는 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건물이 클수록 달라져요. 왜? 화재 시에 연기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는 건물 작으니까 금방 내려가니까 한 게 없고, 방화문이 한 개 있는 곳은 한 개만 있어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 말이죠. 더 큰 건물들은 한 개가 딱 안 된단 말이야. 인원수 많으니까 두 개. 방화문이 없는 거는 주계단, 한 개 있는 것은 피난계단, 두 개 있는 것은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불러요. 일반적으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전부 다 대수선. 7번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가구간 경계변,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저를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죠? 벽에서 A집 왼쪽에 현관문, B집 저쪽 현관문, 가운데 벽. 이거를 증설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 뭐 해체 전부 다 뭐라고요? 대수선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다 들려 있어. 다 들려. 그 다음에 8번은 뭐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일명 뭐 단열재, 스티로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열재, 증설, 해체, 대수선. 근데 30 이상 수선, 30 이상 변경 해야지만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 오른쪽에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이지 재축이 아닙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도로가 뭐냐? 보행가 나오죠. 도로. 자,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몇 미터? 4m 이상일 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항상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맹지예요, 맹지. 그죠? 예. 그러니까 보행이다. 이게 뭐죠? 인도. 얘는 뭐죠? 차도. 인도, 차도 합한 것이 얼마 이상? 4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4m 최소 이상일 때 도로인데, 이때 이 안쪽에 한쪽만 있던 양쪽 다 있던, 그죠? 이렇게 인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도는 양쪽 다 있지만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뭐 댕기지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인도가 아예 없다면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수요? 인도, 얘가 필수요. 인도만 있는 거 있잖아요. 시골 가보세요. 골목. 차는 못 가지만 누구는 가야 돼? 사람은 가잖아. 차도만 있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법상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가보세요. 길가에 집 있나 건물 있나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인도가 없이 차도만 있는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이지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왜? 건물을 못 짓기 때문이죠. 그럼 최소 규정을 왜 4m냐? 왜 그럴까요? 그래도 차 2대 정도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죠? 한 대 고정 185cm니까 인도에도 관계없죠. 그죠? 하여튼 간에 차 2대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요. 여기죠? 마지막 줄에 예정도로 있죠?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마지막 줄에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박스만 보니까 1번 국토법이든 그러니까 이 도로 이런 도로가 국토법에 나오든 도로법에 나오든 사도법에 나오든 그밖에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법이 아닌지라도 신설을 떼거나 변경하는 고시가 된 도로라면 다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만. 그러니까 1번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2번은 뭐냐? 지자체 장애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광, 특시, 특도도 이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여기에 맞다면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 장이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죠. 예외 1번. 자, 1번이 먼저 요겁니다. 여기 원칙. 이렇게 합시다. 헷갈리면 요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쏘고 해놓고 얘가 원칙이고 예외 두 개 있어. 두 개. 첫 번째 차량 통행이 불가해. 뭔 뜻이죠? 차도는 없다. 그러면 뭐만 있다? 인도만 있다. 이거 나오잖아. 요 뜻이 벌써 인도만 있는 경우가 있구나 그 뜻이야. 이때는 3m 이상이면 돼요. 원래 3m 이상인데 차가 못 가고 사람만 간다. 그러면 뭐라고요? 3m 이상인데 그것이 예외 규정의 박스 안에 쌍가로 1번. 그러면 사람만 가면 뭐 2m면 되지 안 그러죠. 사람이 못 가도 농촌 가면은요 경운기도 가야 되고 니아까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는 못 가도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밑에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 그렇죠? 골목 들어갔는데 막힌 곳. 막힌 곳이 길면 길수록 도로는 넓어집니다. 짧으면은 짧고요. 차가 들어갔다가 후진하지만 긴 것은요 교차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막단 도로가 길이가 첫 번째 10m 미만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10m 이상 35m 미만. 그러면 35m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0m면은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면 되고 35 미만은 3m 이상. 얘는 6m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 10m 미만, 10m 이상, 35 미만, 35 이상, 10 미만, 35 미만, 35 이상. 시험 볼 때 나와요.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40m인 경우 도로는 3m 이상 너비가 이어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줘야 돼요. 지문에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 암기하세요. 2, 3은 6. 그죠? 2 곱하기 3은 6. 따라요. 2, 3은 6. 2, 3은 6.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해도 6 나오는데
시골 가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곱하기를 몰라. 그러니까 2, 3은 4 그래. 왜? 공부를 안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음면적은 뭐라고요? 음면적은 2, 3은 4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러면 자 시험이 안 나오지만 질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한 걸로 하고 왜 여건 6m 서거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한마디로 얘는 도시 지역이니까 얘는 뭐죠? 도시 외지역이 도시 외. 왜잖아. 자 도시 지역은요 막다른 도로가 옆에 뭐가 있었죠? 담장. 기는 밝다. 담장이 있지만은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거 봐요. 차가 이렇게. 자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담장이 있기 때문에 6m 필요한 거예요. 얘는 도심에는 담장이 없어요. 도로에.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그려도 담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도로면 돼. 도로면 되는 거야. 앞에 나와도. 그러니까 얘는 4m면 되는 것이고 얘는 6m 있어야 되는 얘기야. 담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담장이 없습니다. 없고 얘는 도로. 담장이 있고 다 담장까지 다 도로잖아요. 도로가 좁지만은 바퀴 뒤로는 여러분을요 특히 있잖아 대형 버스는 있죠. 버스는 운전해서 바퀴가 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톤 돌 때 오늘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바퀴 더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질문 한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넘깁니다. 용어 정의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21번 특별건축구역은 동그라미 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22번 초고층 건축물. 자 고층 건축물 24번까지 준초고층 세 가지는 묶고 사는 건데요. 자 저를 봐요. 우리가요 원래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얘가 초고층하고요 준초고층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한 개층 몇 미터? 3, 4, 12 120m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래 있으면 여기까지가 만약에 30층이다 일단은 이상 되죠? 일단 고층 건축물이고 최고가 얼마냐? 55층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50층 5층이에요. 얘는 뭐냐? 50층 이상 또는 5, 4, 20.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고층 건축물이면서도 얘는 초고층 건축물이고 그렇죠? 여기 50층 너무 안 했고 여기 50층 그리고 요 사이 이게 바로 준초고층이에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게 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요거요 숫자를 보고 시험을 내요. 둘을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해주고요. 숫자 외워주세요. 저를 봐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렇죠? 민감하잖아요. 특히 내 막내가 딸인데 3학년 올해 됐거든요. 굉장히 민감해.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아빠 이제 날 건들지 마. 대학 가야 돼. 거기에 내가 딱 이걸 떠올랐어요. 역시 딸합시다. 고3에게는 따라요. 고3에게는 시비 걸지 말자.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고3에는 시비 걸지 마라. 근데
스트레스 없이 받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 살찌잖아. 여러분도 1년 뒤에 가보세요. 살찐다니까. 4시간 앉아있지, 점심 먹으러 가지, 공부 안 한 것도 먹지. 그러니까 살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안 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았고 뭐 살찌니까 안 찌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초고추장에. 따라요. 초고추장에 오이나 찍어 먹어라. 고3에게 시비 걸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 초고추장에 오이 찍어 먹어라. 시험장 가면 오이가 생각이 안 나. 호박인가? 그 다음에 27번 특수 구조 건축물 동그라미 마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28번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28번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 뭐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뭐라고요?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지 짐승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요. 아 물론 이제 집에 가면 신랑 보고 짐승 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먼저 2번을 먼저 봅니다. 16층 이상 건축물은요 무조건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절로 볼래요? 여기 보세요. 자 16층이 예를 들어 이것이 16층 건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6층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16층이 안 돼. 15층, 14층. 그런데 불구하고 얘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층수는 10층이야. 여보가 이렇게 큰 거야.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얘가 더 커. 층수만 작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16층 이상은 무조건이고 16층이 안 된다면 뭘로 보느냐? 바닥 면적에 합계 봤을 때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첫 번째가 뭐냐? 저를 보세요. 하여튼간에 층수는 낮지만 옆으로 넓은 것들.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죠? 예술회관. 그죠? 예술회관 옆으로 넓잖아요. 대신에 줄고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동물원은 동물 살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식물원은 식물 온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에요.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맞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 외에 종교시설, 대형 교회들 옆으로 크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마트, 홈플러스. 그죠? 층은 낮지만 옆으로 크잖아요.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터미널. 넓죠, 옆으로. 5번에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옆으로 넓죠, 그죠? 병원이. 관광숙박시설, 호텔, 콘도처럼. 그죠? 층수는 뭐 10층, 12층이지만 넓죠, 그죠? 예. 1층부터 뭐 12층까지는 콘도 겸 관광 숙박시설. 지하는 나이트클럽. 그죠? 관광 나이트클럽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6가지인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따라요. 판문종, 여관종. 따라요. 판문종, 여관종. 자, 판문종의 판이 뭐예요? 판. 문은 다 읽어야지. 여기서 동물원은 아니고 식물원도 아니에요. 종, 종교시설. 여객용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합병원입니다. 판문종, 여관종. 시작. 판문종, 여관종. 무슨 뜻이냐? 판문점에 가면 성탄절 때마다 땡뚱땡한 종이 있어요. 그거 두드리면 북한 사람이 듣고 탈북해야지 한 종소리야. 아, 저거는 탈북의 종소리. 기순용사의 종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판문종이. 여관종은 뭐냐? 여관문 이런 거 들어가면 띠릭 나오죠. 손님 왔어요. 그 소리 아시겠죠? 손님 왔어요. 여관종.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넘기는데 지금 잠깐만요. 시간 5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4번이. 자, 3번. 건축법의 적용 범위 및 지역인데 1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저를 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하잖아요. 요거는. 근데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요거 5개. 뭐냐? 첫 번째 1번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건축법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이야. 문화재보호법.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아는구나. 그러면 보물 제1호 하여튼 다 서울에 있어요. 경상도 없어. 남대문 옆에 있어. 남대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동대문이야. 아시겠죠? 남대문은 국보제 1호. 노래 속에 나오는 국보제 1호. 그 다음에 동대문이 보물제 1호예요. 아이고, 역사도 해야 되고 참 큰일 났다. 문화재 문 동그라미 하세요. 2번 철도배 철 동그라미 하세요. 철도 등등 선로 부지 철길이 철도가 철길이 보이는 위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철도 역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위에 철길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운전 보안시설 지붕 벽 다 있죠. 그죠? 건축물이죠. 근데 관계자회 출입금지 돼 있잖아요. 2번에 보행시설 걸어가는 거 지붕 벽 다 있죠. 플랫폼 지붕하고 뭐 있었죠? 기둥 다 있죠. 4번에 급유후탄 급유시설 그렇죠? 다 지붕 벽 다 있습니다. 건축물 있죠? 얘는 철도법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이 아니에요.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쟁수시설 1번은 문 2번은 철 3번은 고. 여러분들 야외 놀러 갈 때 영수증 그죠? 그 통행 낼 때 0.5평도 안 되는 그 방 안에 아가씨 같은 아줌마 있잖아요. 영수증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더라고. 왜? 하이패스 하다 보니까 못 보겠어. 그 0.5평도 안 되는 증수시설 지붕 있죠. 벽 있죠. 심지어 창문까지 있잖아요. 영수증 필요했어요 하잖아요. 얘는요 거기 있는 밑바닥에 지목이 뭐죠? 도로법. 건축법과 관계없습니다. 그거 잘 되어있네 여기 밑에 그림에. 그 다음에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창 동그라미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창고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끝에 공장 용도여야 돼요. 거기다가 물건 넣고 해외로 수출 수입할 때 쓴다 이래 가지고 공장 용도고요. 마지막 줄에 이동이 쉬워야 돼요. 공장 용도가 아니고 주거지역에 이동 쉽지 않게 정책해 놓고 사람이 산다. 그때는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 수문조작실 됐죠? 그죠? 수문조작실 그림이 잘못됐죠. 그림은 뭡니까? 얘는 수문이 수문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얘는 수문이고 수문. 생각해 보세요. 4대강 MB 때 4대강 이름 만들었잖아요. 닫아놓고 물 재워놓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물 많이 차이면은 내보내잖아요. 그 사람 들어가면 이 그림에 의하면은 들어가서 열어 열립니까? 그게 열려 이게? 열려 안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돼요? 지 죽어 압력에 의해서. 얘는 수문이고
수문 옆에, 하천 옆에 보면은요, 한 원두막처럼 생긴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스위치를 누르든 땡기든 간에 수문 열고 닫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조닥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건물도요, 지붕, 벽 다 있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지목이 뭡니까? 하천. 그러니까 하천법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이 아니에요. 수문의 수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5개 법률은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자, 부산이 고향인 누구 썼죠? 안철수. 이제는 절대 못 넣습니다. 성 바꿨어. 뭘로? 문철수로. 따라해. 문철수.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잘 좀 하지. 안 돼가지고 성도 갈고. 이제 그 사람 고향도 부산이 아닙니다. 고향 바꿨어. 전라도 고창으로. 아시겠죠? 따라해요. 문철수. 고창. 문철수 고창. 문화재. 철도. 수문조작실. 고속도로. 창고. 이렇게. 요거 5가지만 알면 되겠죠, 그죠? 문철수 고창. 따라요. 문철수 고창.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번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거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좀 쉬었다가 444. 자, 1번. 자, 하나. 이것도 이어지네. 1번. 완화 요청 있죠? 줄 거 보세요. 거기 밑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4명을 뭐라 한다고요? 건축 관계자. 줄 거세요. 건축 관계자. 이거 용어 정의입니다. 건축 관계자. 얘네들이 건축법을 내가 적용할 테니까 좀 완화시켜 주세요 라고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 대상이 오른쪽이 많죠, 그죠? 버리세요.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요. 넘기시고요. 건축위원회는 안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넘어가고. 예, 좀 쉬었다가 451페이지 남는 시간 동안만 해도 간단히 하겠습니다.